사업적 특성으로는 나는 사람을 많이 쓰는 일을 안 하고 대부분은 외주를 줬어요.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전문가 그룹을 이용하거나 직접 고용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을 했어요. 심지어는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어디서 나오냐면 반반 이익이 나오는데 보통 큰 이익이 하나가 로열티고 그 매출의 이익에서 퍼센티지로 받아오는 이거하고 그다음에 물건 공급인데 이 물건 공급을 하려면 직원이 한 200명 필요해요. 같은 돈을 버는데 여기는 50명이면 돼. 그러면 나는 이것만 했던 거예요. 대신 이 인원을 보강해서 매출을 2배로 올리면 이거 없어도 되잖아. 대신 매출을 2배 올린다고 여기 직원이 2배 느는 건 아니거든. 그래서 가능하면 나는 이 일을 많이 하지 않고 단순화하는 쪽으로 일을 계속 해냈어요. 우리 회사에서 복잡하게 사람을 써서 막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맡길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맡겨가면서 했다고요. 그러니까 조직이 되게 효율적으로 외부주를 주면서 했던 경험으로 나는 그렇게 했죠. 외주가 이익의 경우가 의외로 더 많아요. 미국은 유통망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. 전국망이. 초기에 어떻게 썼냐면 내가 배달을 안 할 생각을 했었으니까 당시에 이 유통회사한테 우리의 공급망을 하청을 준 거예요. 그래서 그 안에다 우리가 공급한 물건을 다 보내주고 그 회사가 전국망을 가지고 전국의 매장을 다 보내게 했고 그 사람들이 못하는 지역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과 상의해서 예를 들면 시카고 어느 지역을 우리가 입점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이 유통회사한테 배달망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갖고 거기다 창고와 지사를 차리게 만들었어요. 차리게 만들어서 우리 어카운트를 통째로 주고 우리 어카운트를 배경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그 인근의 뭐 슈퍼마켓이라든지 아니면 그 식당들한테 공급을 하는 라인을 니네들 비즈니스를 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공급망에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전국망을 깔은 거예요. 그러니까 도매상에서 파는 물건을 우리가 산 게 아니라 우리가 표준화 시켜서 그걸 도매상으로 보내게 해서 일정한 표준화 안에 들어오는 제품을 걔네들이 공급하게 만들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간장이다 혹은 뭐 소스다 이러면 그 소스 배합 비율에 만들게 한다고요. 만든 다음에 그거를 우리 매장에는 우리 거를 공급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사람을 안 쓰는 대신 점주한테 물건 공급해서 이익을 더 보장해 갖고 그걸로 다른 테크닉을 쓰게 했던 거예요. 즉 스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맛보게 하는 게 마케팅의 아주 핵심 아이디어였어요. 근데 이 핵심 아이디어를 경쟁업체가 못 따라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물건 공급으로 이익을 봐야 되게 돼서 싼 가격에 물건을 못 보냈다고. 아주 극단적인 얘기면 쌀을 하나를 우리 50파운드짜리를 14불에 보낼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냈냐면 이 유통회사한테 우리 점주들이 오다하는 모든 제품은 쌀 한 자루를 오다하더라도 그거를 컨테이너 가격으로 계산하라고 그랬다고요. 우리 단일 아이템으로 이야기한 거예요. 우리가 전체가 사는 아이템의 분할한 가격으로 내보내라고 강요한 거예요. 그래서 하나에 14불에 보낼 수 있는데 경쟁회사에서는 자기네 공급망을 통해서 하니까 쌀 하나 갖다 주려면 50불이 드는 거예요. 지들이 트럭으로 배달해야 되니까. 그래서 50불 대 14불이면 어마어마한 차이잖아. 그러니까 상대 점주들은 그 제품을 가지고 샘플링을 하려면 아까워서 못했던 거예요. 이거 하나 나눠주면 막 1불, 2불씩인데 어떻게 손님들한테 샘플링을 해. 근데 우리는 워낙 단가가 싸게 들어가니까 그걸 샘플링을 해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매출이 더 늘어났겠죠, 당연히. 단위 면적당 매출이 극단적인 경우에는 상대 회사보다 우리가 3배가 높았다고. 2배만 높으면 우리는 공급 안 하는 거 똑같은 이익인데 오히려 3배가 높으니까 공급 안 하는 게 이익이 됐던 거예요.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몰라, 그 상황에서. 나는 그걸 되게 모든 프랜차이즈가 클 때 공급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걸로 회사가 커졌는데 나는 공급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커진 회사예요. 공급 수입을 줄여버려서 그거를 소비자 마케팅으로 쓰게 해버리고 그 와중에 매출을 올려서 우리의 거래처한테 우리의 매장을 더 받아내는 것으로 회사를 키운 거예요. 전술에서 보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쓰는 거 있어요. 삼국지 보면 이런 거 있죠. 장수가 도망을 가는데 나를 따르는 군사가 더 늘어나게 보일 수도 있고 줄어들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즉 밥을 한 부뚜막의 숫자를 가짜로 늘리면 내가 지금 도망을 가고 있지만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점점 군대가 커지고 있거나 착각하게 할 수 있고 똑같은 도망가는 방법인데 이거 숫자를 줄여보면 우리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내가 몇 명 없어라고 가짜로 보이게 할 수도 있다고. 이게 도망가는 거는 똑같지만 전혀 다른 방식을 쓰듯이 사업적으로도 기존에 하던 사람이 하는 게 전술이 바꿔서 이익이 되는지도 꼭 고민해보라고. 이 업계에 들어올 때 내가 막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제일 끝에 들어간 사람이라고요. 끝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방식을 따라가서 그 사람들을 카피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길 방법이 없었다고.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지 않은 방식으로 계속 해서 저 시장을 변형시켜버린 거예요. 변형시키려다 보니까 변형시키는 방법으로 기존에 하지 않던 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거죠. 그 사업에서 지금 기존에 내가 막내인지 아니면 중간인지 장자인지를 고민하고 난 다음에 방식을 한번 찾아보면 돼요.